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토요일은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대구 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느끼실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또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요. 시장은 오늘 조금 주춤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고점 언저리부터 해가지고는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려가게 된다면 쌍봉을 만들 것인가,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 것인가, 이제 그 기로에 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살짝 밀려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많이 밀려서 저점을 무너뜨리는 형태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상승을 하려고 하는 어떤 단계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밀릴까 올라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맞춰주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는 맞추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맞추는 걸 싫어해서 막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막 맞추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알려달라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위쪽으로 틀긴 틀었지만 이게 우리가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도 분위기 파악을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멈췄지만 올라가고 다시 이제 내려갈 찰나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전반적인 방향은 위쪽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방향은 위쪽인 것 같은데 조정은 일단 한번 들어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뚫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살짝 밀렸다가 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고 예측은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뭐 봐야 될 건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일 텐데요. 일단 상한가에는 4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IT아이즈, 국보까지 해서 4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와이판부터 해서 양지사까지 11종목인데 역시 품절주 위주로 해서 좀 올라오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IOK인데요. 뭐 IOK와 같이 이렇게 뭐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은 기업들은 밑으로 뚝 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무상병합 또는 액면 분할, 액면 병합 또는 유상 증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요즘은 좀 시달릴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하나하나 볼 텐데요. 먼저 국보입니다. 국보는요, 지금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이어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국보가 이제 역시 액면 병합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거의 뭐 기본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1억 주가 넘는 게 1000만 주로 줄면서 일단 품절주 역할을 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 그런 뉴스까지 섞이면서 여러 가지로 엮이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게 점상한가를 이렇게 한번 떴지만 오늘 거래량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한번 밀렸다는 걸 볼 때 앞으로도 쭉쭉쭉쭉 날아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품절주는 사실 상승을 예측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예측 불가 정도예요. 진짜 어떻게 어디까지 막 뛰어 올라갈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볼 때 뭐 일단은 10,000원대까지 올라오면은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역시나 이거는 신규로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지 말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C랩입니다. C랩은 호실적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라는 그런 이야기에 올라왔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픽 카드가 대체 불가해요. 거의 엔비디아 걸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제품이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실적이 나왔다,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라는 이야기
때문에 C랩이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C랩 같은 경우도 AI,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엮여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적자가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급등 나오면은 거품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이러한 테마가 아니고선 올라오기가 조금 힘든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올라는 가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면 그건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3만원 정도, 3만원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그 발표와 호실적 그 이야기도요, 장기적으로 이어 나오긴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5,000원 정도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엄청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ITI즈인데요. ITI즈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 서비스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품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뭔가라고 보면요, 일단 이유는 딱히 나와 있는 뉴스가 없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뉴스나 보여지진 않고 있고요. 뭐 과거부터 해가지고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 챗 GPT 관련주로 해서 엔비디아 쪽으로 엮였던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보면은 얘도 이제 거기에 엮여가지고 엔비디아 관련주로 올라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인 거죠. 그래서 얘도 59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식수가 적어서 엔비디아 냄새만 조금만 묻어도 바로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깃털처럼 가벼운 종목들은 후 하고 불면 이렇게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얘도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도 정고점인 13,000원대 넘어가기는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욕심을 부린다거나 하는 것보다는요, 매도하시는 관점이 좋고 뒤늦게 따라붙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콤인데요. 라이콤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이에요. 이것도 지분 관계가 상당히 예전부터 얼기설기설썩 엮여가지고는 지분도 깔끔하지 못하고요. 실적이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증가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급등이 나올 정도로 실적이 나온 그런 기업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얘도 테슬라 파트너사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급등 나올 정도의 실적 발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순간의 테마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급등이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뛰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500원대까지 위쪽 단계를 한번 터치하는 그림이 나와줄 것 같은데 그 이상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워 보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뭐 관계사네 뭐네 이런 이야기로 올라오기에는 뉴스도 너무 약하고 실적도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테마가 없죠.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음봉으로 밀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 잡주들이 조금은 설치고 있는 그런 기업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종목수가 170개 상승하고 700개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의 냄새가 훨씬 더 짙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잡주, 그리고 품절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규 상장주 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따라붙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시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크게 빠지지 않으면은 여기서 머물 가능성이 높고, 위에서 올라가더라도 위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려왔던 기업들, 내려와 있는 기업들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잡지 마시고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